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 6월 20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제 지수가 긍정적으로 오늘도 이제 플러스로 잘 끝났는데, 최근 들어서 6월, 지금 어제 이번 주가 6월 셋째 주죠.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3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6월 둘째 주에 이제 약간 횡보 나왔던 거 빼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현재 유럽 증시도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 쪽도 보면 지금 이제 급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외 증시 마감한 것부터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크게 올라왔는데 이제 그 부분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환율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해외 증시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서 가보죠. 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지수 얘기에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급등했었던 재료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까지 좀 얘기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0.3%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그냥 수치로만 보면 별로 상승을 안 한 것 같지만 캔들로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캔들은 작죠? 그런데 거래량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력이 차트도 속일 수 있고, 뉴스도 속일 수도 있고, 재료도 속일 수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을 세력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언제부터 거래가 증가했냐면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러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고, 최근에 이틀 동안 더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 그 다음에 유럽도 양적 완화 정책 확대,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더해진 게 뭐냐면 최근에 이틀 동안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을 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다시 대화 재개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대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수도 이제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마감 시황을 잘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잘 끝났는데 특히 중국을 보시면 오늘 중국이 2.38% 급등으로 끝났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게 이제 좁은 박스권인데 여기를 지금 뚫고 나온 겁니다. 즉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5월 달에 있었던 이 단기 조정을 이제 끝내고 이렇게 급등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잘 끝났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유럽 증시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독일 증시 체크해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됐죠? 요건 어제 거고요. 현재 유럽 증시가 지금 독일 지수가 0.8% 급등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우측을 보시면 됩니다. 유럽 증시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독일은 0.8% 정도면 이제 급등 나오고 있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간 이제 미국 선물 쪽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 시점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기준금리 뭐 인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제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도 잘 끝났죠. 이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돈 풀기가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무역 협상을 대화를 재개한다, 딱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금리 인하와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대화 재개, 딱 그 얘기가 나오니까 거래량이 급증하죠. 뭐 증시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율을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그 5월달에 그죠? 환율이 급등한 것 때문에 좀 환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환율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1% 가까이 급락을 했고, 오늘도 1.19% 급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루에 한 그래도 한 10% 이상씩은 떨어지거나 이제 올라야 이제 급등 또는 급락이라고 얘기하시죠. 환율은 0.78% 이상만 빠지거나 오르면 급등,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환율은 1% 이상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오늘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1% 넘게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4월달에 5월달에 올려놨던 것들을 지금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빼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만큼 올려놨는데 현재 이만큼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뭐 대충 봐도 그죠? 절반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뭐 하루는 코스피, 하루는 코스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리고 있는데, 밑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죠. 근데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환율이 저렇게 급락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율이 급등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죠? 그런데 환율이 저렇게 급등했던 환율이 저렇게 급락한다는 거는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뭐 환율이라는 거는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다 다른데,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다, 뭐 떨어지는 게 좋다, 아니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급등했던 게 문제였는데 그게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만 이제 보시면 돼요. 안정을 찾고 있는 거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왜 불안해하냐면, 외국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외국인이 이제 국내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이제 만약에 빼가잖아요. 그죠? 돈을 빼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를 사서,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나가겠죠. 그죠? 그럴 때는 아까 보셨던 원달러 그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거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달러 살려고 우리나라 원화를 파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환율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원화 이제 강세라고 하죠. 그죠? 네. 원화 강세가 뭐예요?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를 산다는 뜻이에요. 네.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산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좀 복잡해요. 근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딱 이제 포인트만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차트상으로만 급등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급증하면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두바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 자, 요걸 좀 보시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이제 꾸준하게 요즘에 그 또 주식을 좀 사주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급등을 했죠, 그죠? 그 이유는 최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좀 팔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양쪽 다 순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번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급등을 한 거죠. 개인들은 이제 또 재빠르게 주식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이제 소량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순매수를 해줬고요. 특히 연기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꾸준하게 주식을 이제 사고 있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관이 올해 연초부터 사실상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그 좀 시장이 좀 아주 지수도 못 올라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도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딱 전환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수는 폭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폭등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싫건 좋건 누구예요? 네, 미국 다우지수예요. 그죠? 미국 다우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누가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도면님도 어서오세요. 네. 삼성전자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가 누구예요? 이제 SK 하이닉스죠. 그죠? 네. 이게 반도체인데, 반도체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미중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요런 게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뭐 미국의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주들이 뭐 반등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이 대표주들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주들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죠?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게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지수가 이제 좀 5월달에 급락해서 마음도 아프시고 좀 힘드셨죠, 그죠? 네. 이럴 때는 항상 지수가 먼저 조금 올라가줘요. 여러분들 지금 막 빨리 수익 내야 되니까, 그죠? 종목에 막 집중하고 계시죠? 그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익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순서를 아셔야 돼요.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주가 어떻게 가고 재료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런 것 전체를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지수가 먼저 가는지 종목이 먼저 가야 되는지 누가 먼저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이 종목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지수가 간다 그랬죠, 그죠? 평상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탄생을 하죠. 주도주들이 막 급등을 해요. 근데 주도 업종은 한 종목이나 한 업종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건 테마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뭐 건설, 뭐 자동차, 철강, 뭐 화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업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딱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주도주들이 또는 주도 업종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증시를 막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종목이 먼저 급등하고 지수가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게 정상인데 가끔씩 저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처럼 지수가 단기 급락을 하거나 단기 급락을 해서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있죠. 특히 개인들이 오랜 조정에 지쳐 있을 때 그때는 지수가 먼저 좀 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병치레를 하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서 활동하시거나
운동하거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기력을 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심리가 주식은 심리 싸움이잖아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인데 그 망가져 있는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지수가 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조금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잘 가다가 이렇게 푹 꺼졌어요. 급락이 들어왔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결국에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만큼 올라와서는 개인들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심하게 구덩이를 파서 급락이 나오고 안 좋은 뉴스들을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심리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회복시켜가지고 개인들이 안 믿어요. 주시장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시간 끌다가 조금 더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급락 나오기 전에 전고점이죠, 그죠? 요 정도까지 가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조금 일부가 이렇게 먼저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아직 이렇게 못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지수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몸을 달아요. 왜요? 여기서부터 이건 지수라 그랬죠. 네. 개별 종목이면 3일 만에 이만큼도 갈 수 있지만 종목 저기 뭐 지수는 그렇게 못 가잖아요, 그죠? 지수가 이렇게 올리는 데는 몇 달 걸리거든요. 지수가 이만큼 올리면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다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그때서야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빨리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지. 그러면서 막 몸이 달아요. 이해되시죠? 지수가 이만큼 올라와줘야 개인들이 그때 가서 종목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처럼 오랜 조정에 개인들이 많이 지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는 뭐부터 올라온다고요? 지수부터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킨 다음에 개인들이 따라붙게 해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력이 혼자 주가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세력의 돈이 뭐 얼마나 많다고, 그죠? 그 모든 주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내내, 1년 내내 세력이 다 올리겠어요. 개인들이 따라붙게도 하고, 그죠? 개인들이 손절하게도 하고 그렇게 만들면서 가는 건데 그 개인들 아무튼 그 세력들이 개인들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심리를 이제 박살을 내놓고 나서 올리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지금 이제 핵심 뭐냐면 지수를 먼저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회복될 때 반드시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있겠죠. 그게 누구겠어요?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주도주나 이런 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대형주 중에 요즘에 주도주라고 불리는 거 있어요? 사실 없죠, 그죠? 네. 주도 업종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잖아요. 왜요? 없으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시가총액 2위인 이 종목들이 역할을 해줘야죠. 그 전에 시가총액 3, 4위가 누구였어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지금 점점 뒤로 밀려나죠? 이게 뭐예요? 주도주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시가총액 3, 4위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바뀐 게 아니라 셀트리온하고 하이닉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힘을 못 쓰니까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한 10년 전에 그때 차화정 아시죠? 그때 주도주 장세 열렸을 때 그때 맨 나중에 이제 꼭지를 찍을 때 있죠. 근데 시가총액 1위는 당연히 그때나 지금이나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2위하고 3위가 누구였냐?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가 시가총액 2위, 3위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저기 뒤로 밀려나 있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뭐 이거 지수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렸는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꼭 지금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환율이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거래가 급등하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사느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주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재료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고 미중 무역 협상 대화 시작.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자꾸 금리 인하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왜요?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별로 못 느끼세요. 자꾸 여러분들 머리에 세뇌시켜 드리려고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수가 급등하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거를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또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환율 얘기해드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개별주 얘기, 이제 테마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그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지능형 로봇, 뭐 하여튼 뭐 스마트 공장, 뭐 인공지능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좀 했고요. 뭐 제조업 르네상스랍니다. 이게 뭐 얼마나 더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네, 알고는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요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급등한 게 있었어요. 뭐 준비를 많이 해놓고 급등한다기보다 그냥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하고 그 5G 관련주들이 눌리다 보니까 이 올레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오늘 좀 급등한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머릿속에 잠깐 이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 뭐 이제 각자 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뭐 급등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장중에보다 어떤 게 있었냐면 시간에 있죠.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 동남권 옛날에 이제 영남권이라고 했는데 요즘 동남권이라고 부르더군요. 아무튼 동남권 이제 신공항 김해 그 신공항을 김해 그 기존의 그 김해공항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다시 확장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거를 지금 뒤집어 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총리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옛날 그 신공항 관련주로 많이 갔던 게 뭐 세우글로벌, 뭐 영화금속, 뭐 동방성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수, 뭐 AMS 이런 것들도 옛날에 막 갔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 관련주들이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급등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일도 그 여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다루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내일 뭐 하루 이틀 더 급등할 수 있어요, 그죠? 동남권 신공항 이게 뭐냐면 대선주 중에 정책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게 가는구나. 내일 수익 한번 내볼까? 이것도 좋은 건데 정확하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갑자기 국무총리실에서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총선 몇 개월 남았어요? 한 10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 8, 9개월 남았나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신공항을 재검토한다고 그럴까요?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달에 있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표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제 편하게 아니면 이제 부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정책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지금 주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동남권 신공항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집 앞에 신공항 놔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주들이 정책주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좀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좋은데 없나 봐요.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 신공항 관련주들이 급등한 게 언제냐면 2011년도부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9년 된 이제 그 테마주인데 이거를 또 재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내일은 이제 신공항 관련주 급등할 거니까 뭐 단기 뭐 단타 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뭐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를 짧은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지금 재검토하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선주 중에서 정책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타트를 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한 1년 가까이 대선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거의 인맥주 위주로 갔어요. 정책주가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낙연 국무총리죠. 저희 방에서는 이분 관련된 정책주 이미 우리 회원들 다 거의 전회원 이제 매수시켜놓은 종목도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라고. 네. 대선주 중에서 정책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맥주가 예를 들어서 2배, 3배 간다. 정책주는 5배, 10배 이상 갑니다. 센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마땅한 테마가 없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가요. 정책주라는 게 결국에는 정책 대선주 중에 정책주들이 다른 말로 정부 정책주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갈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대규모 SOC 사업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저 신공항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루 단타거리로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 뒤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올 거예요. 내일 그 신공항 관련주들이 얼마나 갈지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5번, 6번 이상 그 신공항 테마주들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게 내일 얼마나 갈지는 그래서 좀 의문이긴 한데 제가 자꾸 의미를 부여하죠. 이 뒤에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 하면서 한 얘기가 많거든요. 네.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테마주가 되겠죠. 정책 테마주.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력 대권 후보거든요. 저기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씨, 그 다음에 뭐 전직 총리, 현직 총리, 그죠?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보셔야 되냐면 그 사람의 입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테마주가 만들어져요. 세력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올려버리거든요. 네. 앞으로 궁금하시면 제 방송 잘 들으세요. 네.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을 잘 잡아드리니까 네. 잘 들으시면 눈치껏 네. 수익들 많이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장 그렇게 어려울 때 대선주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종목 추천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선주로 수익 났다고 고맙다고 그 인사 많이 왔어요. 무료 회원들이요. 네. 고맙다고 메일도 오고 꽤 많이 왔어요. 고맙다. 덕분에 수익 났다. 네네. 그때 왜 그랬겠어요?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대선주 종목은 얘기 안 했는데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딱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아무 종목이라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돈 버실 수 있습니다. 네. 더 편하게 가시는 방법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 시간에서 또 어떤 종목이 또 급등했냐면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드림 시큐리티거든요. 네, 드림 시큐리티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살짝 그런 얘기 했었죠. 뭐예요? 보안주 사놓으시면 보험 성격으로 사놓으시면 좋다고, 그죠? 네. 실제로 여기 드림 시큐리티가 시간의 점상이죠. 네. 시간의 점상 들어보셨어요? 네. 시간에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들어가서 네. 마감을 해버렸죠. 네. 잔량도 많이 쌓아놓고요, 그죠? 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보안주인데 저희만 보유 종목이에요. 드림 시큐리티가 이게 대장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상한가 갔냐면 삼성 SDS랑 블록체인 플랫폼 공식 파트너십을 계약했대요. 네. 블록체인이에요. 보안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물리적 보안도 있고 여러 가지 보안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 그러니까 양자 암호화 기술 이런 것들 그런 거랑 특화된 보안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일 급등하겠죠. 예를 들면 누구요? C큐브나 뭐 K사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시간이 조금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안주가 움직일 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안주 얘기를 무방에서도 살짝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보안주가 급등했는데 보안주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꽤 많은데 이 중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블록체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체인 요거와 관련된 보안주 그쪽을 잘 보시면 내일 아침에 눈치껏 따라 하셔도 아침에 단타거리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단타거리 2개나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네. 보안주하고
아까 뭐예요? 그 동남권 신공항 있죠? 네, 그쪽도 얘기 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몇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자, 더 넓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재료가 지금 어때요? 많이 나오죠? 그죠? 아까 뭐 올레드, 뭐 제조, 르네상스,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해라 대선주 이제 정책주가 시작됐죠.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제 보안주들, 특히 블록체인 그 관련된 보안주들이 급등을 하죠. 이거 말고도 오늘 주시장이 급등한 것도 꽤 많아요. 시간상 얘기를 다 못할 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대폭락 들어온다고 했던 비관론자들의 말이 다 틀렸죠. 왜냐하면 정말로 시장이 안 좋고 대폭락이 들어올 것 같으면 세력들이 여러분들 미쳤다고 이렇게 많은 테마와 저런 재료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급등시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이 비관론자들보다 주식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력이거든요. 세력이 수많은 재료를 갖다가 붙여서 종목들을 급등을 시키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금 이슈가 돼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그렇게 주시장 힘들었을 때 아무리 강한 재료가 나와도 주시장 안 갔어요. 뭐 시간외에서 진짜 대규모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 막 호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외에서 하나도 급등을 안 했어요. 왜요? 그때는 시장이 정말 힘들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살짝만 딱 그냥 갔다가 돼도 시간에 상한가 가고 시간에 점상한가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료가 지금 잘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 종목만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종목들도 급등하잖아요. 아까 드림 시큐리티가 보안주 중에 저기 대장 역할하는 종목이거든요. 그 뒤에 누가 가요? 아까 K사인 HQ 내일 한번 보세요. 수많은 보안주들이 같이 움직일 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네, 시장이 좋다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의 말이 차트를 봐도 틀렸고 뉴스를 봐도 틀렸고 지금 재료들 붙는 걸 봐도 다 틀렸어요. 지금이라도 비관론자들이 했던 얘기 빨리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빨리 그 원래 페이스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승부하시면 돼요. 나는 대형주 뭐 중기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 널렸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해서 주가가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셔야 돼요. 나는 개별주 위주로 좋아한다. 난 테마주 좋아한다. 아니 나 실적주 좋아한다. 그거에 맞는 종목들 지금 널렸습니다. 아까 대선주 중에서 정책주 얘기했죠. 개별주 중에 확실하게 많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정책주예요. 대선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좋고 실제 매출이 잘 일어나는 기업들 나중에 실제로 그 정책이 딱 결정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매출이 일어나는 게 정책 테마주예요. 그건 테마주가 아니라 나중에 실적주가 돼요. 지금은 테마주로 급등하고요. 나중에 실적으로 또 가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지금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좀 이제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엄청나게 정책들을 막 얘기할 거라고요. 주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다 테마주로 변신해서 가겠죠. 시장이 지금 좋아요, 나빠요? 딱 재료가 나오는 순간 바로 세력들이 정책 테마주에서 확 올려버리잖아요. 오늘 제조업 르네상스 그러니까 바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대선할 때 총선이나 대선 때 있죠. 정책 얘기 나오면요. 1, 2천 원,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뭐 이런 게 아니죠.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얘기 나와요. 건당. 뭐 여기에 몇십조 투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마주들 불을 뿜겠네요. 작년에 대북주들 그런 것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큰 급등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에서 정말 편안하게 실적과 그 다음에 매출 그리고 그 재료, 테마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게 정책 테마주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시작을 했네요. 보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 이낙연 관련주 뭐 벌써 다 매주 다 해놨어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큰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지금 쥐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이제 기존 회원들은 싹 매집을 다 시켜놨고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는 분들 종목들 싹 교체를 이제 일일이 다 해드리면서 지금 추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손실 많이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종목 잘못 사가지고 급락하는 사람 맞죠? 그죠? 잘못된 주식을 사가지고 맨날 손실 보는 사람, 손실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무것도 못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잘못된 주식을 사서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있죠? 손해보고 있는 분들. 그분들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나중에 실수를 덜 해요. 그 종목 잘라내고 좋은 종목 사시면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수익도 잘 내신다고요. 맞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망설이고 그냥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분들이 나중에 가장 큰 손해를 보세요. 그게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오늘 밤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에 대형주, 주도주, 실적주, 저평가된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주 중에서 정말 고급 재료죠. 정부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 대선주 시장이 널렸습니다. 와서 그냥 싹 쓸어 담으시기만 하면 돼요.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중국 저기 어디예요? 중국도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죠.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신고가 여러분들 뚫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독일을 보세요. 유럽이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이 돈 푸니까 우리도 돈 풀 거야 이러고 있죠. 중국은요 힘드니까 경기 부양책 쏟아내잖아요. 비관론자들이 이걸로 몰랐어요. 네, 시장이 안 좋다고요? 그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뭐예요? 돈 풀어버리잖아요. 돈 풀면 주식시장은 폭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라질 이런 나라 보세요. 신고가 나고 있어요. 뭐 하세요? 빨리 주식 사셔야죠. 응?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이죠? 브라질도 이머징 마켓이에요. 여기 신고가 나는데요. 우리나라가 안 갈 수가 있나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응? 인도 보세요. 신고가 내고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1%도 급등했네요 여기도. 그죠? 네. 선진국도 신고가 내려고 지금 이미 신고가 임박해 있고 이머징 마켓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갈 수 있나요? 선진국도 가고 이머징도 가는데 당연히 가는 거죠. 저평가된 종목들이 널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다른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거래량을 믿으세요. 거래량은 세력들이 절대로 못 속여요. 이 거래량을 믿으세요. 그리고 환율이 급락한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뭐 종목 자신 없다, 좋은 종목을 교체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전문가랑 1대1로 소통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내일 금요일이죠, 그죠? 내일은 이제 한 주를 마감하면서 내일은 이제 기법 강의를 좀 같이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자가 나갔는데 문자에는 제가 평일에는 그냥 특별한 거 안 써요. 그냥 장마감 시황 및 뭐 특징주 분석 이렇게만 써드리는데 들어오시면 뭐 기법 강의를 해드릴 때도 있고 그때 맞는 기법 강의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선주 이낙연 씨가 했던 말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골고루 얘기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이제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일찍 올 걸 빨리 끝났네. 아, 네. 여기 유튜브 쪽에 제가 녹화 방송을 이제 남겨놓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진검승부라고 치시면 잠깐만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여기 유튜브 쪽에 보시면 제 채널이 있는데 녹화 방송 여기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검색창에다가 네. 진검승부라고 치시기만 하면 요 얼굴이 떠요. 네. 뜨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구독 버튼이랑 그런 거 누르시면 저녁에 방송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이제 알림이 가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보시면 녹화 방송이 좀 남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업로드한 동영상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유료원들은 또 회계 분석 또 공부하시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네, 밑에 더 보시면 뭐 이제 특징주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법 강의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평선의 올바른 활용법, 뭐 최근에 주가 캔들의 올바른 활용법, 뭐 급락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녁에 하는 방송들을 여기 보시면 다 남겨놓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마감 및 특징주 분석이니까 여기 밑에 이제 있겠죠, 그죠? 네. 아, 그리고 이틀 전에는 이제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도 녹화를 남겨놨으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휴대폰으로도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내일도 여러분들 금요일이니까 잘 마감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